안녕하십니까. 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특문학 70페이지에 있는 고전시가 10번 초한가라는 가 작품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작자 미상이고요. 일단 먼저 알아둘 것은 초한가가 가사처럼 보이지만 원래 갈래는 잡가입니다. 잡가 유산가도 잡가인데요. 잡가는 한시와 그다음에 시조, 가사 등등의 그 당시 유행하던 것을 유희의 목적으로 다 집어넣었습니다. 제목은 초한가인데요. 초는 자 요렇게 쓰고요. 한은 우리 한문할 때 요 한 씁니다. 그래서 한자가 한나라의 이제 글이라는 뜻이죠. 한자. 근데 우리 장기를 둘 때 보면요. 요런 선생님이 잠깐 볼까요? 색깔을 선생님이 좀 바꿔 볼게요. 요렇게 표시하고 얘를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뭐 떠오르는 게 있나요? 우리 장기를 둘 때 보면 그 큰 거 있잖아요. 큰 알, 왕. 그래서 이게 초왕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한나라. 그럼 이 장기가 초나라와 한나라의 전쟁을 말하는 그 놀이입니다. 이 한. 자, 결국에는 초나라가 패배하고 한나라가 승리하게 되는데요. 원래 그 초는 초왕이 여기는 패초왕이라고 나오는데요. 초나라 왕 패초왕이라고 나오는데 항우입니다. 역발산 기계세라고 하는 아주 힘이 센 아주 싸움을 잘하는 그런 유명한 장군이 항우고요. 그 다음에 한은 한왕인데요. 한왕인데요. 한나라 왕은 유방입니다. 유방인데 이 유방 밑에는 유명한 신하들이 많이 있습니다. 군량을 잘 정돈하고 준비하는 소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지혜로운 장자방 장량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싸움을 잘하는 장군, 전략이 뛰어난 지장 한신도 있습니다. 이 작품에는 한신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 둘의 전쟁을 말합니다. 결국에는 한왕이 유방이 승리하고요. 한왕은 덕이 있습니다. 한왕은 덕이 있고 그 덕이 힘을 이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왕은 결국 나중에 승리해서 황제가 되고 그리고 한나라의 고조가 됩니다. 그리고 중국을 통일하게 되죠. 그래서 초한가 이게 언제냐면 BC 기원전 약 200년 그러니까 기원전 200년이니까 지금으로 좀 굉장히 오래됐죠. 지금 2025년이니까 2000년이라고 치면 2200년보다 더 전입니다. 그때의 얘기를 지금 그 당시에 유행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이 배경을 조금 알고 싶으면 그 검색을 하실 때 문정후 초한지라고 웹툰이 있습니다. 웹툰 요거 참고하시면 고3이라고 전혀 공부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중간에 머리 식힐 때 한 50%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원래 책으로 보면 좋지만 책을 볼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웹툰 좋아하니까 짬짬이 등하교할 때 보시면 참고하면 요 배경을 좀 알기 쉬우실 것 같아서 참고를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보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보기를 보면
죽음에 관한 얘기 있으니까 요거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작품을 바로 보면서 쌤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만고 영웅 호걸더라. 만고는 원래 만년인데요. 이제 오랜 세월 이런 뜻입니다. 오랜 세월의 히어로 호걸. 호걸하고 영웅하고 좀 비슷한 말이죠. 호걸더라. 그러면 불렀잖아요. 그죠? 호걸더라고 도노법을 썼고요. 그다음에 청자를 설정했고요. 이 청자가 이제 불특정 다수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호걸이라고 좀 존칭을 해서 이르는 겁니다. 택시를 타면 쌤한테 기사님이 사장님 어디로 모실까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사장이 아닌데 사장님이라고 존칭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합니다.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화자 있죠. 화자는 이 삼국지란다. 초안지의 역사 속 인물이 아닙니다. 속 인물이 아니다. 들려주는 여러분 서술자, 내레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이 초나라와 한나라의 승부를 한번 들어보소. 이 들어보소 하는 게 좀 많이 듣던 말투죠. 이 들어보소라고 하는 건 일단 명령법이고요. 그리고 이게 보통 판소리의 영향입니다. 판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쌤 잡가 설명할 때 하나 빠뜨린 게 잡가가 등등등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등등등 했을 때 여기는 플러스 판소리도 이제 유행하는 것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 당시 인기 있는 흥행을 목적으로 하는 갈래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좀 한자가 많아서 요 작품은 좀 어렵다고 학생들이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절인 지용 부질없고 순민신 으뜸이라. 자,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으뜸이라 다음에 느낌표를 치겠습니다. 최고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고다. 자, 뭐냐면 앞에 거는 쓸데없고 뒤에 게 최고다라고 했으니까 앞에 게 절인지용을 세모로 치고요. 이건 부질 없으니까요. 그다음에 순민심이 최고다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이제 순종하는 것, 민심을 따르는 겁니다. 백성의 민심을 따르는 게 최고야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절이는 빼어난 사람, 빼어난 사람의 용맹은 다 쓸데없고 결국 백성의 마음을 따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빼어난 사람의 용맹이 역발산 기계세, 바로 힘이 산을 뽑아들고 그다음에 기계세, 기운이 세상을 덮는다. 이 바로 항우의 별명이에요. 역발산 기계사가. 이 항우가 천하장사였어요. 엄청 싸움을 잘합니다. 1대 100입니다. 항아가 아니고 항우가 초나라, 여러분 초록색 나라 있죠? 초패왕을 말합니다. 결국 초패왕이 싸움에서 패배하거든요. 그래서 다 소용이 없다 이 얘기고요. 그다음에 민심을 따르는 것은 누구냐? 결국 유방, 한나라 유방 한패공이라고 나와 있죠. 밑에 보면은 유방 한패공 이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승리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관련 문제 있습니다. 결국에는 한나라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통해서 미리 승부를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알리는 겁니다. 알려줍니다. 독자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비유를 했지만 다음 한패공은 한나라잖아요. 빨간 나라, 장기판에 빨간 나라, 한나라의 왕,
한왕이라고 할게요. 한왕 바로 유방의 100만 대병, 정확하게는 120만 명이 쳐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 승부입니다. 여러 번의 전투, 뭐 유방이 이길 때도 있고 항우가 이길 때도 있었지만 이제 결국에는 마지막 전투가 됩니다. 구리산이라는 그 중국의 약간 동쪽에 있는 산, 여기는 구이산이라고 나와 있지만 산에 이걸 전략을 한신이라는 대원수가 짜게 되거든요. 신면매복이라고 하는 매복, 복병 이렇게 숨어서 있게 됩니다. 그러면 쌤이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산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렸는데 이 산으로 한나라 병사들이 이렇게 숨게 됩니다. 이렇게 숨어요. 산속에서 막 이렇게 숨어요. 여러 겹으로 막 숨습니다.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 숨습니다. 근데 누구냐면 이렇게 초나라 병사 파랗게 할까요? 초나라 병사를 이렇게 유인하게 되잖아요. 유인하게 되는데 그 유인하게 하는 역할, 빨간색이 한나라입니다. 유인하게 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 이좌거라는 사람이, 이좌거가 유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나라에서 선생님 이것도 빨간색으로 해야 되겠다. 이좌거가 유혹하게 되는데 위장을 해서 원래 이좌거는 그 조나라의 책사였어요. 그런데 조나라의 왕이 이좌거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서 결국 나라가 패망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패망하고 유방이 이좌거를 자기 부하로 등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좌거가 유혹을 했어요. 유혹을 해서 꼬셔가지고 항우가 유혹을 해서 항우가 초나라가 이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항우, 초패왕, 그다음에 한나라는 일단 한왕, 유방이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또 한신도 중요합니다. 한신이 대장군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혹을 하게 됩니다. 이좌거의 꿰매 넘어가죠. 그리고 이 빨간 나라, 즉 한나라에 아주 전략으로 뛰어난 장량이라는 책사가 있습니다. 장량을 원래 장자방인데요. 자방 장량이 여기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쌤 한나라는 쌤 120만 명이라고 했죠. 120만 명이고 초나라는 처음에 들어올 때 50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항우가 워낙 싸움을 잘하니까 근데 나중에 인구가 줄어서 많이 죽고 10,000명밖에 안 남아요. 근데 장자방이 이제 꾀를 써서요. 꾀를 써서 저 산에 계명산에 올라가서 퉁소를 불게 됩니다. 이 퉁소를 부는데 이 퉁소가 무슨 노래냐면 초나라의 노래를 불러요. 초나라의 노래를 이제 피리를 부르니까 한나라 사람들이 이걸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가운데 사로잡힌 포위된 초나라 병사들이 막 고향 생각나고 그래가지고 막 탈영하고 막 그럽니다. 탈영을 하게 되고 전세가 완전히 꺾이게 되는 그 전략을 세워서 결국 이 근처에 항우가 빠져나가고 오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거든요. 오강이라는 강 앞에서 26명이 남는데 자기 편 병사들을 건네주고 혼자서 싸우지 않고 싸우려다가 결국 자결해서 죽고 마는, 그래서 항우가 끝에 죽게 되는 이런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한패공의 100만 대병 구리산 아래에 요거는 구체적 지명이고요. 그 아래에서 신면으로 막 여러 겹입니다. 여러 겹. 그래서 여러 겹으로 매복하는 숨습니다. 숨어서 잡으려고 숨습니다. 싸우려고 몰래 숨었습니다. 대진, 큰 군대 진영 있죠. 진영을 둘러치고 포위해가지고 초패왕,
조폐왕인 항우를 잡으려고 할 때, 그죠? 천하 하늘 아래 병사와 말을 끄는 도원수. 이 도원수가 전시사령관입니다. 전시사령관이 전시의 사령관이 누구냐? 바로 한신입니다. 한신도 쌤이 동그라미를 칠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편인지 적 편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표시를 해드리면 빨간색 형광펜으로 한나라를 표시할게요. 우리 장기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순민신이고요. 그럼 됐나요? 그러면 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한패공 유방도 빨간 나라죠. 그리고 한신도 빨간 나라고요. 또 밑에 나오는 이좌거도 한나라, 장자방도 한나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초록색 나라는 좀 심플해요. 여기서는 안 나옵니다. 뭐 다 죽고 막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초나라, 초패왕 이렇게 한 명밖에 없습니다. 초패왕 어디 있었지? 초패왕을 잡으려고 여기 있었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초록색이 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신이다. 그럼 한신에 대한 소개를 표모걸식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표모가 빨래하는 아낙네라는 뜻이요. 빨래하는 아낙네에게 내에게 구걸에서 먹던, 과거에 한신이 가난했던 시절을 말합니다. 그때 한신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장때에 누가? 한신이 대장군이니까 한신이 장때에 높이 앉아 천병만마. 우리 쌤이 네 글자 나오면 두 번째, 네 번째 주목하라 했습니다. 병사와 1000명의 병사와 그다음에 10,000마리의 말을 호령하는데 120만 대군을 이렇게 지휘하는 겁니다. 오강은 지명이죠. 이 강은 여기서 천리면 1000 곱하기 0.4 한 400km 정도 거리가 있고, 여기를 나중에 항우와 남은 병사 20 몇 명이 막 도망갑니다. 팽성은 원래 이렇게 표시할까요? 팽성은 아이고 괜히 했다. 팽성은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사람 이름은 아니고요. 지명인데요. 성입니다. 성. 항우가 원래 싸울 때 팽성에서 나왔어요. 여기서 500리니까 한 200km 정도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대꾸 보입니까? 오강은 1000리요. 팽성은 500리라 하고 대꾸 보이시죠? 그 다음에 거리거리의 복병. 두루두루 매복이다. 요것도 대꾸가 되겠죠? 다 숨어 있는 한나라 포위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물들, 한나라 사람들 소개하네요. 한나라입니다. 한나라. 빨간 나라. 간계, 아주 간사한 꾀가 많은 인물의 특성이죠. 인물의 특성만 쓰겠습니다. 패왕, 초패왕, 항우를 유인하고 이쪽으로 유인하게 됩니다. 거짓으로 여기서 항복해가지고 들어가서 이런 꾀를, 말도 안 되는 꾀를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유인하고, 산은 샘이잖아요. 샘을 잘하는 장자방, 장량입니다. 장량은 계명산 지명이고요. 추야월, 가을 추석할 때 야식 먹는다 그러죠. 밤 달이 떴는데 옥퉁소가 이제 필입니다. 필이 리코더처럼 생긴 대나무로 만든 슬프게 울어. 팔천제자. 이 팔천제자가 누구냐면요, 처음에 항우가 군사를 이렇게 모집했을 때 초창기 멤버입니다. 초창기에 누구? 항우를 초창기부터라고 할까요? 초창기
아주 초창기부터 왕이 아닐 때부터 항우를 따르는 팬클럽이죠. 항우를 따르던 사람들. 그것을 다 흩어 놓게 됩니다. 흩어 풀회 흩을산. 때는 어느 때뇨 하고 질문을 하네요. 9월 음력으로 9월 가을 삼경에, 삼경은 23시부터 01시까지입니다. 깊은 밤에. 그래서 요게 여러분 그 유명한 사면초가라고 들어봤죠?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래 소리가 들리니까 이제 그 초나라의 군사들이 이제 사기가 떨어지는 거죠. 떨어져서 결국에는 이제 탈영도 하게 되고 그러게 됩니다. 싸울 기운이 꺾이게 됩니다. 기운이. 하늘은 높고 달 밝은데 그러면 이런 것도 대꾸가 되겠죠. 대꾸가 되겠고 배경묘사 외기력이 슬피 울어. 그래서 요것도 감정이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기력이는 감정이 입이 되고 그다음에 객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의 수심은 근심이고요. 이걸 북돋고 변방이 국경이죠. 국경의 만리 사지 죽을 곳이잖아요. 죽을 곳, 그 전쟁터죠. 전쟁터에 잠 못 드는 저 군사야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도노법 맨 위에 있습니다. 청자 설정 말을 건네는 말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요 부분 있잖아요. 여기서 요 부분, 선생님 이렇게 표시하지 말고 이렇게 할게요. 요 부분 있잖아요. 요거는 한나라의 유방 내지는 한신이죠. 한신이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저 군사야 너의 패왕이 초패왕이죠. 항우 역진하여 힘이 다할진 장중 장막 텐트죠. 장막 휘장 장막에서 텐트입니다. 텐트 군대 야영하는 숙소죠. 죽을 것이다. 죽을 터이다. 곧 죽을 것이다. 그지? 군사들한테 이제 항복 선언한 거죠. 호생 오사. 그러면 삶을 좋아하고 그다음에 죽음을 오는 싫어하다. 헤이트입니다. 싫어하는 마음 사람마다 있지만 그럼 너희가 군사가 되겠죠. 그러면 저 군사는 초나라 군사가 됩니다. 그래서 둘을 연결할게요. 너희는 어찌해서 죽기를 즐기니 항복해 이런 뜻이죠. 그리고 철갑옷을 고쳐매고 날랜 칼을 빼어드니 아마 문맥상 한신인 것 같습니다. 한신은 한나라 군사입니다. 천근같이 지규법 귀중한 몸이 전쟁 흑토자 보이죠? 전쟁터에 칼에 벤 영혼이 되겠구나. 불쌍하다. 영탄법이 되겠습니다. 영탄법 탄만 쓰겠습니다. 그리고 오읍 할 때 오는 여기 입구자 보죠. 울 오자입니다. 소리내서 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읍자도 소리내서 우는 겁니다. 그래서 까마귀처럼 소리내서 울면서 청각적 심상이죠. 나오면서 누가 나오느냐? 초패왕 항우가 나오죠. 신세를 자탄 스스로 탄식하며 하는 말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디냐면 초록색으로 해볼까요? 초록색 여기 있을까? 초록색으로. 그러면 요 부분은 요 부분 요렇게 초록색으로 해볼게요. 요거는 이제 초패왕, 지금 지고 있는 포위된 초패왕, 초나라, 초록색 나라, 초록색 나라의 항우가 말하는 것으로 내 평생 원하기를 금고는 쇠금자잖아요. 쇠. 그러면 문맥상 징으로 보이고요. 고는 북입니다. 북을 울리면서 강동, 강의 동쪽, 오강의 동쪽 자기 고향으로 가려고 했는데 불행히 패망했으니까 어찌 얼굴을 들고 부모님을 다시 보며 초나라 강의 백성들을 어찌 보겠느냐, 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좌절하고 있네요. 서리법이 되겠고요. 이제 좌절을 하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있고 이제 체념을, 이제 전쟁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결국 자살해 죽게 되죠. 전전반측은 잠을 이루지 못해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 겁니다. 이리 저리 뒤척거림입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니 8년이 풍지는 바람과 요 홍진할 때 흑토자죠. 먼지인데 이거는 문맥상 전쟁 8년이 다 지나가고 적막한 쓸쓸한 사창은 비단 창문인데요. 비단 창문의 빈방 안에 있는 너의 부모님 어느 누가 알아주리라고 했기 때문에 요 부분은 한신이 말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처음에 말했던 작가인 화자 있죠. 작가인 화자가 말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신 아니고 그 피리를 본 장자방 장량이 피리를 불면서 전략을 싸웠잖아.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한신이라고 보거나 정도 게 제일 무난해 보입니다. 빈방 안에 너의 부모가 장탄수심은 긴 탄식과 근심을 그 누가 알아주겠니? 그죠? 그러면 서리법이 되겠죠. 알아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해되시죠? 은하수가 하늘에 있는 별의 물이잖아요. 오작교는 까마귀와 까치가 머리와 꼬리를 연결해서 다리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1년에 1차는 1년에 한 번 보지만 그럼 누가 보냐? 하늘에 있는 견우와 직녀 설하죠. 직녀는 1년에 한 번 보는데 우리는 8년 동안 가족을 못 봤다는 얘기죠. 그럼 너희가 초나라 군사는 전쟁에 끌려와서 우리 군대 지금 18개월 맞죠? 그래서 1년 6개월, 1년 반이면 집에 돌아가는데 제대하고 초나라 군사는 8년 동안 고향에 못 가는 거잖아요. 어찌하여 좋은 인연을 못 본단 말이냐. 너 불쌍하다. 항복해라 이런 얘기죠. 초진중 장졸들아. 그러면 초나라 진영 가운데 있는 장군과 졸개 졸병들아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도노법 청자설정 말을 건네는 말투가 되겠죠. 그래서 쌤 문맥상 한신이 말하는 거로 보면 제일 적절하다고 했잖아요. 고향 소식 한번 들어보렴. 그리고 명령법이 썼습니다. 그다음에 남곡 녹초
남쪽에 남쪽 남영남 사우스 남의 남극 할 때 그다음에 계곡 골짜기입니다. 골짜기에 골짜 남쪽 골짜기에 너네 고향이 남쪽이지 않니? 그죠? 초록색 풀 초록 풀은 몇 번이며 라는 거는 초록색 풀은 1년에 한 번 초록색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겨울이 되면 누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거는 결국 전쟁으로 8년이나 경과했잖니. 너네 이제 집에 가야 될 때 됐잖니. 라고 하는 거고요. 고당명경은 높을 고에 집당자이고요. 밝은 거울이란 뜻입니다. 거울의 부모님은 뭐 고사성 거울을 보시는 어머니 계신 부모님은 너네 부모님 생각 안 나니 이런 얘기입니다. 의문하여 기대다입니다. 의자 할 때 기대다 그러면 문에 기대어 니들 기다리지 않니 바라보며 이제 처자들 독수 공방 그래 외로운 방에 있는 너네 처자식 부인과 자식들은 한산 차가운 한랭전선할 때 산에 나무에 낙엽이 떨어지는 찬바람에 새 옷을 지어서 너네 아빠 군사 나와 있는 장졸들의 새 옷을 남편 생각에 아버지 생각에 새 옷을 지어두고 너희를 위해서 날마다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죠? 허구한 긴긴 날에 이마 위에다 손을 얹는 거는 여러분 만약에 쌤이 요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굴 기다릴 때 멀리 이렇게 바라볼 때는 손을 요렇게 얹잖아요. 이렇게 그죠? 얹어서 이렇게 해서 이마에다 대고 이렇게죠. 이렇게 기다리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손을 얹고 어디 오나 이렇게 기다리는 거죠. 이렇게 어디 오나 하고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얹고 산에 올라가서 바라보니 망부석이 되겠구나. 그러면 망부석이 되겠구나. 다음에는 느낌표 다음에 영탄법이 되겠죠. 자, 망부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석은 여러분이 예상하는 대로 돌석자인데요. 이 바라볼 망자, 망원경 할 때, 조망하다 할 때 바라볼 망자고요. 그다음에 남편 부자입니다. 남편을 바라보다 돌이 됐다는 얘기죠. 신라의 박재상이 나라의 일로 이제 일본으로 사신을 가게 됩니다. 사신을 가게 됐는데 여기서 신라의 박재상이 일본 사신으로 일본을 가게 됐는데 부인 아내가 남편을 계속 기다렸는데 오지 않자 기다리다가 그만 돌이 되고 말았다는 설화입니다. 설화 내용이 이 망부석 설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둘게요. 자, 망부석이 되겠게 너네 처자식도 부모님도 너네 기다리다가 망부석 될 거야. 그러니까 빨리 항복해가지고 집에 가 이런 얘기죠. 그래서 끝까지 싸우지 말고 좋은 말 할 때 이런 얘기입니다. 집이라고 들어가면 어린 자식이 철없이 젖을 달라고 짖어 울고 철난 자식 애비를 불러 밤낮 없이 슬피 우니 엄마의 간과 장이 다 썩는구나. 너네 이거 한번 생각해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영탄법. 그리고 남쪽 산 아래에 있는 긴 밭은 어떤 장부가 갈아주겠니? 그죠? 그래서 서리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웃집에 있는 빚은 술은 누구를 대하여 권하겠니? 그죠? 너 술 같이 마실 사람도 없다. 이런 얘기죠. 역시 서리법이 되고요. 그다음에 남산 아래에 장찬밭은 어느 장부가 갈아줄 송가. 그다음에 이웃집에
빚은 술은 누구를 위하여 권할 손가. 그래서 이 둘은 짝이 되기 때문에 대꾸법이 되겠죠. 결국 항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첨전 고후죠. 그래서 쌤이 두 번째, 네 번째 주목하라 했죠. 그 전, 앞과 전, 앞전, 전후, 뒤를 바라보니가 되겠죠. 첨은 요 눈목자 있죠. 자, 바라본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경주에 가면 첨성대는 별성 그죠? 첨 볼첨자입니다. 별을 바라보는 대란 뜻이죠. 그다음에 이건 살피다 이란 뜻입니다. 뒤를 살피니 구리산 이 적밖에 없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것은 그러니까 한신의 말은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 한왕이 쌤이 아까 말했던 유방, 그죠? 유방 한패공이 관후하시니 성격이 관대하고 후덕하시기 때문에 죽이지 않을 거야, 그죠? 그래서 항복하는 군사는 죽이지 않아. 항복하는 군사는 죽이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도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쌤이 요거는 오렌지로 할게요. 불쌍하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화자의 감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표출되어 있네요. 불쌍하다. 연민이죠. 연민. 초패왕. 계속 말했던 초나라 패왕. 항우는 이제 어디로 간단 말이냐. 이렇게 얘기가 끝났죠. 여기 죽기 전입니다. 죽기 전. 그래서 이 선생님이 조금 37분 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문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아마 쌤 강의를 듣고도 맥락을 좀 못 잡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필기를 잘 해서 복습하시고 나중에는 2배속이나 3배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자, 좀 역사적인 얘기가 많이 나와 있네요. 조심스럽게 봅니다. 가사가 아니고 잡가기 때문에 수능 출제 가능성은 가사처럼 5개로 보지 않고 조심스럽게 한 3개, 4개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신에서는 뭐 그런 거 안 가리고 잔인하게 내버리죠. 그래서 애들이 이 맥락을, 상황을 파악을 못하면 도대체 누가 누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오른쪽 왼쪽에다 초록색, 파란색 이렇게 정리해서 초록색과 파란색에 해당되는 것들을 쫙 정리해 놓고 싸움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쌤이 네이버 시리즈에 나오는 웹툰이 있어요. 문정후 초한지 제목이 초한가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잘 모르겠으면 패스했다가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한번 복습하시는 것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좀 한자가 많아서 여러분이 좀 염려돼서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쌤 걱정한 것보다 더 잘할 것이라고 믿고요. 이해 안 되시면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최대한 빠른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고수의 국어는 항상 최선을 다해 강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